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과 가계약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계약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가 청약을 하면 누군가가 yes 하고 승낙을 하면 청락과 승낙이 이루어진 의사 합치가 되면 계약이라는 게 성립이 돼서 민법이라든가 아니면 주임법이라는 상위법에 계약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확실히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바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 점을 갖다가 명심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계약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명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계약이라는 얘기는 우리 부동산에서 가계약이 없이는 힘들어요. 가계약을 무조건 막 서둘러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이 물건 채갈까 봐. 자, 그래서 가계약이 많이 생기는데 그만큼 가계약에 대해서 문제성도 많이 일어나겠죠. 지금도 이제 법률을 잘못 인식을 해가지고 대충 막 가계약서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 사고가 나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가계약의 판례 변화도 일어났고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가계약은 가짜 계약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거래 예약 될 수도 있어요. 거래 예약이라는 말은 바로 얘가 가계약이죠. 그죠? 자, 가짜 계약이란 일단 가계약이라는 것은 목적물에 대해서 부동산 목적물에 대해서 중요 사항이 서로가 언급되어 있으면은 가계약은 일단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성립이라는 말. 자, 그렇지만 부동산의 중요 사항이라는 뭐 있어요? 목적물의 주소라든가 뭐 전세, 뭐 월세, 뭐 매매 형태라든가 그다음에 금액이 얼마라든가 뭐 본 계약 일정일을 언제 한다든가 매도인 매수인의 인적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계좌번호를 받아서 집어넣겠죠? 이런 내용들이 중요 사항이 서로가 합의가 됐다면 가계약은 성립한다. 만약에 중요 사항이라는 게 없이 그냥 빨리빨리 하느라고 했다면 이미 법률적인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때는 가짜 계약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얘는 중요 사항이 언급되었다면은 그때서야 가계약이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 있고요. 그러면 가계약이 됐다면은 계약과 동등한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배웠습니까? 일부 분들은 가계약도 우리도 이렇게 씁니다. 가계약도 계약과 동등한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씁니다. 그러나 가계약과 계약은 아닙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했을 때 계약은 성립한다. 계약만 성립하는 거야. 계약만 성립하고 계약의 이유는 주장을 할 수 있으되 계약의 법률적인 효력은 동등하지는 않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약금의 성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랑 나랑 계약을 했어라는 증약금의 형식이죠. 그 다음에 아까 민법 565종에 나와 있는 해약금, 그죠? 이행의 착수 전에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위약금의 형태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약은 똑같지 않아요. 이걸 계약금을 기준점으로 하되 얘는 이 565조항의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이고 다른 특별한 위약약정이 없다면 이 위약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에는 특별한 위약약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해약금의 존재만으로 해약금의 존재가 2배 포기가 들어가 있죠. 해약금의 존재만으로 위약금 약정이 되어 있을 수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 그러니까 예하고는 같다 안 같다? 절대 안 같다는 얘기입니다. 위약약정이 되어 있지 않는데 예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2배 포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위약약정이 따로 돼 있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계약 작성 당시 종료사항 특정되고
중요사항이 특정된다. 뭐가 성립된다? 계약은 성립된다. 계약만 성립되는 거야. 자, 요 말이 중요해서 제가 체크를 해놨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계약과 동등한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번에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500만 원을 주고 가계약금을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거야. 임대인이, 매도인이. 그래서 매도인이 500만 원은 100을 줘갖고 1000만 원을 줘야 되겠네요. 700만 원만 보낸 거야. 그러니까 매수인이 열받아가지고 소송을 낸 겁니다. 300만 원 더 내놓으라고. 자, 그렇게 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매수인이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뒤집혔어요. 뭐라고 뒤집혔냐? 그 내용은 이렇게, 자, 여기에 보면 공인중개사가 참 잘했습니다. 잘했죠? 중요사항 언급 잘해가지고 문자로 다 보낸 내용이야. 그죠? 모든 중요사항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했다. 이럴 것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계약금과 같은 효력을 지님으로 계약을 해놓으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1부의 2배 포기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아까 나와 있는 민법 565조항의 해약금 조항이죠. 이걸 일단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위약약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얘는 그냥 해약금 조항만 그냥 써놨을 뿐이죠. 그죠? 따로 위약금 약정이 아까 안 돼 있으면 해약금 존재만으로 위약약정이 되어 있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판례상.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쌍방에게 보낸 문자를 이렇게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완전히 AAAFM대로 한 겁니다. 이분은. 자, 그래서 판결이 뭐라고 나왔냐? 계약금의 경우라 했습니다. 얘를 갖다가 무조건 되기 때문에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게 맞죠. 그러나 가계약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계약금이 당연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을 가지지만 가계약금은 해약금 성질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이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약금 약정을 채무 불이행 시에 이런 위약약정이 되어 있지 않다 하면은, 이 말의 의미는 해약금 약정하고 위약금 약정이 같다 안 같다? 안 같다는 뜻이에요. 그죠? 해약금 약정은 배액배상 이런 부분이고 그 부분을 표현한 것뿐이고 위약금 약정은 따로 위약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위약약정이 있어야지만 위약금의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분명히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고요. 이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이나 해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거기 아까 없었죠? 당연히 성립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위약약정이 없는데 해약금 약정의 존재만으로 위약약정이 되어 있을 수 없다라는 판례와 똑같은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 즉 위약금 계약이 있을 때 안에서 그 가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도 함께 가진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빨리 말씀드려도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세로민이니까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위약금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까 증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해약금 조항만 써갖고 위약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 그래서 가계약금, 해약금이랑 똑같다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해약금 뭘 넘어? 또 위약금 조항까지 썼어? 안 썼어? 안 썼으니까 위약금이 성질을 가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배액배상이 아니라 그냥 500만 원만 그냥 주면 돼.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고요.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계약금의 일부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자, 계약금의 일부라는 것은 계약을 쓸 때, 계약서를 쓸 때 내가 오늘 5천만 원인데 2천만 원밖에 안 갖고 왔어. 2천만 원을 계약금의 일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되면은 5천만 원을 계약한 거야? 2천만 원을 계약한 거야? 5천만 원을 계약한 거예요. 계약금의 일부라는 것은 계약서를 썼을 때 계약금의 일부라는 표현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가계약에서는 나중에 계약금의 일부로 포함된다, 이거는 괜찮죠. 그러나 계약금의 일부로 쓰면 괜찮습니다 라는 공인중개사들이 10명이면 8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계약금의 일부라는 거는 책에서 배우시겠지만, 만약에 계약금의 일부라고 계약서를 썼을 경우에 일부만 집어넣고 내일 나머지를 집어넣게요 그러면은 이 일부가 해약금이 되는 게 아니라 5천만 원 해약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책에 여러분들 이제 책이 본 교재를 하면 책에 이제 가계약서 표까지 제가 다 해놨습니다. 그 가계약서대로 쓰고 요령을 거기다 하나하나씩 다 체크만 해갖고 포함시키면 됩니다. 일단은 중요사항을 다 씁니다. 표시, 금액, 뭐 이런 거, 체결일, 인적사항, 그 다음에 계좌번호 이런 것까지 일단은 쓰고, 그 다음에 먼저 가계약서를 쓰려면은 뭐 인적사항 이런 거보다도 일단은 요것까지는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문자로 보내면서 이렇게 물론 이제 아까처럼 특약사항을 써야 됩니다. 해약금 조항과 위약금 조항을 쓰고 특약사항을 보내면서 만족하시면 계좌번호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가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해서 사진 찍고 사진을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가계약은 완벽한 가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사항을 다 알아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약정 내용은, 특약 내용은 그렇게 문자로 보낼 때 지금 요 내용 여기까지는 뭡니까? 해약금 조항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해약금 조항과 위약금 조항을 같이 써놓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위약금 조항을 같이 쓰는 겁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계약금은 해약금을 넘어서 위약금 조항이 없을 경우 위약약정이 되실 수 없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해약금 약정을 쓰고 위약약정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가계약금, 해약금 조항과 위약금 조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내면서 의뢰인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야 되니까 공인중개사에 이렇게 쓰고 만족하시면 입금 계좌를 보내주세요. 자의적으로 보내달라는 얘기야. 그죠? 문자로 받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약서 폼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중요한 것들을 다 쓰고, 이런 데가 좀 깨져 나오네요. 원래 제가 이렇게 안 했는데 이게 좀 잘못된 모양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거 인적사항이라는 걸 쓰고 중개사 인장을 딱 찍어서 사진을 띡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양쪽에 의뢰인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특약사항을 이렇게 쓰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요사항을 언급을 한 후에 이 부분하고 해약금 부분하고 위약금 부분하고를 같이 작성을 해서 보낸다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길 일이 없겠죠. 자, 가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러면 누구 잘못이야? 공인중개사 잘못이야. 공인중개사가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했다면 사고 날 이유가 없죠. 끽소리 못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내용은 똑같지는 않지만
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지닙니다라고 일단 써요. 그리고 가계약 작성 후에 첫 번째 전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사진 찍은 거 있죠? 도장 딱 가계약서 찍은 거. 그 부분을 전송을 하면은 끝. 가계약서 완성. 그러면은 말성날 요지가 없습니다.